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홍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돈을 내고 수백만 원을 내고 광고하는 방법인데 그건 제외합시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네이버 카페에 광고하는 거예요. 홍보글을 작성하는 거.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계정을 만들어서 글을 홍보글을 적는 겁니다. 그 적을 때도 블로그를 상위로 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돼요. 블로그를 상위에 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됩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네이버가 노출 순서가 달라요.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 순서가 다릅니다. 한번 분할해서 봐볼게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뭐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네이버 쳐가지고 네이버 쳐서 제가 여기다가 건강식품이라고 쳐볼게요. 건강식품 치면 맨 먼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통합 검색에 네이버 쇼핑 나왔죠? 쭉 내려볼게요. 지식백과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나왔어요. 뉴스 나왔어요. 포스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학사전 나왔습니다. 상위에 지금 다른 것들이 나오죠. 쇼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지식, 그 다음에 뉴스, 그리고 그 아래에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 이거는 좋은 키워드는 아닌 겁니다. 자, 맛집으로 쳐볼게요. 맛집으로 치면 맨 처음에 플레이스가 나와요. 아까는 건강식품은 쇼핑이 나왔죠. 근데 플레이스가 나와요. 맛집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맛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새로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 이게 블로그죠. 블로그.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로 볼까요? 요런 키워드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요런 키워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어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어폰으로 해서 하면 쇼핑몰 나왔죠? 카페 나오네요. 그 다음에 포스트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카페는 왜 해볼만 하냐면 카페가 위에 나오잖아요. 그럼 다 중고야, 아마. 중고 매물이 카페에 많이 뜨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포스트가 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중고 매물이니까 잘 클릭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블로그를 클릭해서 한번 봐볼게요. 블로그를 클릭하면 우리가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상위로 끌어올리겠다. 상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 위에 나오는 거 원하는 거죠,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어폰을 치면 우리 거가 위에 나와야 돼.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네이버 C랭크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검색을 하면 여기 검색 옵션이 있어요. 보면은 정렬이 있습니다. 검색 옵션 펼쳐보면 정렬이 있으면 관련도 순, 최신 순 이렇게 있어요. 최신 순이라고 하면 그냥 최근에 올린 글이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관련도 순으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보여주게 해놨어요. 그래서 검색 옵션을 저같이 클릭해서 정렬 눌러서 최신 순을 누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네이버가 이걸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입맛에 맞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의 걸로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작성하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고 SEO 해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로 많은 기술들과 정보들이 공유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관련도 높은 포스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폰 됐고 키워드 최적화 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F를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F 하면 검색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어폰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한 상태니까 이어폰 해볼게요. 이어폰을 하면 지금 이어폰이라고 돼 있는 놈들이 싹 뜨죠. 그러면 다 이렇게 노란색 게 이어폰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페이지 내에 지금 43개의 이어폰이라는 워드가 써졌습니다. 보니까 재밌어요. 제목에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본문에 블루투스 이어폰 벨바 이어드럼 되어 있죠. 다 제목과 본문에 해당 키워드가 작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본문에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위 글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1위 글 딱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벨바 이어드럼 프로 리얼 후기 해가지고 쭉 있죠.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는 얼마 써졌나 한번 볼게요. 컨트롤 F에서 이어폰 쳐서 엔터 치면 12개 써졌네요. 이건 별로 많이 안 썼네요. 이건 별로 안 썼어요. 12개밖에 없네요. 쭉 볼게요. 그러면 이건 좋은 의가 아니니까 닫고 다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이어폰. 이것도 12개밖에 안 되네요. 이어폰. 이건 21개. 이 정도면 괜찮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해요. 괜찮합니다. 볼게요. 자, 보면 벨바 이어드럼 이어폰 지금 홍보하나 봐요. 지금 다 이 벨바 거거든요. 위에서 3개가. 자, 그러면 자, 이어폰 볼게요. 다 키워드 제목에도 이어폰 썼죠? 키워드 썼죠? 본문에도 이어폰 썼습니다. 자, 고객 언어를 쓰는 거예요. 고객의 언어. 여러분 제품이 뭐 KF-D308 헤드셋 이게 아니라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쓰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품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뭘로 찾을 거에 핵심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전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제목과 본문에 73개를 썼어요. 73개. 73개. 이어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9개의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9개의 규칙을 정리했어요. 최적화 방법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제목에 키워드를 삽입한다. 제목에 키워드를 삽입했죠? 제목에 키워드 삽입한다. 두 번째, 본문에 키워드를 삽입한다. 본문에 키워드를 삽입해서 함께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상과 크기로 키워드를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안 해놨네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어폰이라든지 특정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두꺼운 글씨를 쓴다든지 폰트로 한다든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적극 삽입하십시오. 이미지와 동영상을 적절하게 크기를 되도록이면 많이 삽입하세요. 이미지 많이 썼죠? 이미지 들어갔죠? 동영상 삽입했네요. 이 사람 동영상 삽입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C랭크 시스템에서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봅니다. 글씨만 있는 포스팅은 하위점, 글씨하고 사진이 있는 포스팅은 그것보다 높은 점수. 자, 거기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까지 있다. 그러면 더 높은 점수예요.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영상을 어디다 업로드해요? 유튜브에 업로드하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여기에다가 인베드 태그 해가지고 삽입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가산점이 안 됩니다. 왜냐? 네이버 거가 아니죠. 그래서 영상을 올릴 거면 네이버에 올리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올리세요. 선생님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요. 그건 그대로 두세요. 네이버에 똑같은 거 또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네이버 영상에도 올렸어요. 지금 네이버 브라우저죠. 플레이어죠. 그리고 이미지를 조그만 거 넣지 마시고 크게 넣으세요. 크게. 최소 500픽셀에서 1000픽셀 정도. 선생님 근데 제가 결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500에서 1000픽셀은 너무 범위가 큰데요. 예, 그럴 때는 요거 이미지 있죠? 경쟁 포스트라고 생각되는 녀석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이즈를 측정하세요. 포토샵을 열어서 얘는 980픽셀로 했구나. 그러면 나도 980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포스팅의 이미지 크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6번은 확정된 건 아닌데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자, 이미지 등록 시 파일명을 키워드 언더바 키워드를 앞에 놓고 이어폰 언더바 001, 002, 004 이렇게 넣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를 찍으면 DS08, 2020, 007, DS08, 2020, 008, DS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일명을 다 바꿔서 사진 파일명에 이어폰 언더바 008, 이어폰 언더바 009, 이어폰 언더바 0010 이렇게 키워드를 파일명에 넣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카더라인데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블로그가 포스팅만 잘 쓴다고 해서 좋은 C랭크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 전문성 있는 블로그라고 판단을 해야 네이버가 가산점을 더 많이 주죠. 그래서 보면 주제를 통일하십시오. 블로그 프로필과 카테고리와 포스트에 해당 키워드가 존재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는 그냥 이미지네요. 좀 내려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 블로그 프로필 있죠? IT 정보, 리뷰, 여행, 사진, 기타 이렇게 해놨네요. 자, 제가 만약에 음향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다. 그러면 IT 정보,
음향기기 정보, 그리고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에 넣어놨겠죠. 여기다가 본문에다가 여기다가 프로필에 넣었겠죠. 자, 보고 여기 보면 쭉 내려서 카테고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 카테고리 여기 있네요. 블로그마다 레이아웃 다른 거 아시죠? 예. 카테고리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제품 리뷰 이렇게 돼 있네요. 괜찮네요. 잘 해놨어요. 자, 전체 보기 하고 프로필 일상 제품 리뷰 밑에 이어폰 슬래시 스피커 해놨죠. 이어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어폰 포스팅도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프로필에도 이어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도 이어폰이 있고요. 해당 포스팅 제목에도 이어폰이 있고요. 본문에도 이어폰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과 텍스트가 충분히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연계성이 있고 전문성 있는 해당 컨텐츠에 맞는 블로그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밀어주는 겁니다. 위로 밀어줘요. 무조건 최신 거라고 해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뢰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라고 생각이 되면 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태그 여기 있죠. 태그 샵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 샵 벨바이어 드럼 이고 벨바 이어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삽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삽입해 주세요. 그리고 9번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9번은 신규 게시물인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정말 잘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5년 전에 쓴 글이에요. 5년 전에 쓴 글인데 이제 단종됐어. 그거는 블로그 네이버 입장에서도 최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득될 게 없죠. 그래서 새로운 글들이 양질의 글들이 유입이 되고 그게 유입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져서 새로운 컨텐츠 계속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이기 때문에 신규 게시물인 경우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꾸준한 포스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영, 댓글로 질문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서도 뭐 답변도 댓글도 남겨보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블로그로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품질 지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엔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네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불량 판정을 받는 블로그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량 블로그로 판정이 되면 검색에 노출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양질의 글을 쓰고 포스팅을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실상 정확하게 치면 나오는데 언저리로 치면 나와야 되는데 나보다 안 좋은 글, 옛날 글이 먼저 있고 내 글을 아무리 해도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도 안 나와. 그거는 내 블로그가 불량 판정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불량 판정을 받냐면 너무 불성실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 나와가지고 오늘은 감기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딱 해갖고 근데 요즘 감기가 많이 걸리시죠? 이모티콘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 실내가 확 떨어지잖아요. 감기 많이 걸리시죠? 그래서 감기를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끝나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 그런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막 기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 불량 판정 받아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올리겠다 그러면 좋아 오늘 마음 먹었어. 이제 오늘 밤새서 10개 올려. 100개 올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10개 정도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5일 단위로, 3일 단위로 끊어서 올리세요. 꾸준히 올리시고 예약 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한 방에 막 써놓고 3일 단위로 이게 포스팅에 등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글들이 올라가게 세팅해 놓으시면 뭐 일요일 날 한 몽땅 써놓고 주중에 뭐 자동으로 포스팅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게 미리 총알장전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총알장전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시 54분이니까요. 10분 쉬었다가 4시 4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